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징계 요청,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모두가 다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이 직무정지 이 행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컴백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늪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별도로 하고 감찰위원회가 열렸을 때 놀라운 사실들이 폭로됐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불리는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른바 상급자일 수 있는 법무부 감찰관 류혁 감찰관과 박원정 감찰 담당관은 언성을 높이면서 썰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듣기 민망했다고 합니다. 그 층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전지검의 이정화 검사가 함께 나와서 박원정 담당관 면전에서 당신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의 사람, 그리고 추미애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변심한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가는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법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박원정 담당관이 범죄를 자백했다.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의 직권남용죄를 실토한 셈이다. 박원정 담당관은 법률도 제대로 모르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서울 서부지검이 추미애 장관과 이 심재철 국장, 박원정 담당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원정 담당관이 했던 발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 본인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 적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 법률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줄줄이 형사처벌당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어제 충격적인 발언들, 왜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 잘 모릅니다. 그냥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신복으로 사무실도 법무부가 거주한 건물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사무실을 차리면서 가장 추미애 장관과 식사를 많이 한다고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박원정 감찰 담당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내가 이 감찰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옆에 있던 류혁 감찰관 역시 저쪽과 코드가 맞아서 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류혁 감찰관조차도 박원정 담당관의 이런 행동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참으로 창피스러운 모습이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공개되고 만 겁니다. 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날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 7명 전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이 직무정지 등은 맞지 않다. 자,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지었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이른바 실패를 한 겁니다. 거기서 감찰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자리는 박은정 담당관과 류혁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관의 3자 대질신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류 감찰관은 지난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여러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의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박은정 담당관, 보안 때문에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박은정 담당관 모두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법에 감찰관에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미애 장관이 그 법을 무시하고 단독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죄에 딱 떨어진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백하는 걸 보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담당관의 무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를 자백했다는 겁니다. 박은정 담당관이. 추미애는 이런 사람과 일을 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뜻을 반영하려는 것은 알겠으나 그 일처리는 정말 무능하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도대체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감찰 담당 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감찰 조사는 감찰관이 직접 하거나 감찰관이 직접 하거나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을 패싱하고 감찰 담당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범죄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또는 정세균 총리가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윤석열 추미애 동반 퇴진론도 비판합니다. 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표가 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 과정에 있고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은요, 이렇게 되면 의원 해임, 사표를 내고 그게 수리가 안 됩니다. 징계 절차가 끝나야지만이 사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총리까지도 동반 사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바보들인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지시하면 이것도 역시 법 위반입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는 민주당 의원들, 바보들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박은정 담당관, 검찰과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은정 담당관이 하고 있는 것들은 감찰이기도 하지만 수사 행위이기도 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사의 수사 행위와 감찰 행위는 엄연히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른데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 류혁 감찰관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처럼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컨대 25일 날의 대검 압수수색 같은 경우 박은정 담당관한테 검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물론 통화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박은정 담당관은 부인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
심재철 국장과 박원정 담당관이 당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자, 이 감찰관을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 두는 이유가 감찰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따지기 위한 것인데 박원정 담당관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 감찰이 결론이 나오자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또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은 추미애 장관이 측근 법무부 차관이 반기를 든 겁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4일로 연기됐습니다. 자, 지금 이 감찰위원회에서 벌어진 이 말들 완전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뉴욕 감찰관 12일 초부터 보고받은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박원정 감찰 담당관 장관께서 지시한 사안입니다. 자, 법적인 논란, 이것은 이제 서부지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감찰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많은 발언들, 이 충격적인 발언들, 결국 이게 추미애 장관과 박원정 담당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했던 추미애 사단, 추미애 라인들이 어쩌면 이번 징계 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박원정 담당관이 어제 감찰위원회에서 상당히 놀랄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박원정 감찰 담당관은 힘이 셉니다. 아주 특수한 존재입니다. 자, 이 박 담당관은 법무부가 입주한 건물이 아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추미애 장관과 가장 빈번하게 식사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이게 조선일보가 박원정 감찰 담당관을 향한 평가입니다. 3평입니다. 자, 남편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도 친정부 성향 검사, 이번 사태에 일정 부분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 부하들을 잘못 둔 건지 어제 감찰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놀랄만한 발언들이 나왔고 이게 그들의 무덤을 파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